저희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청와대와 국가기관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스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이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3 사건은 유엔 감시하에 실시될 예정이던 50 총선거에 반대하여 남로당이 무장 봉기를 감행하고 선거 진행을 파괴하며 수년간 전쟁을 벌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무장 봉기가 정당하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부당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구성된 재헌국회, 그에 따라 제정된 건국헌법, 그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 모두가 부당하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진 반대한민국 역사관은 이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인 한민당의 설립자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름을 붙여 건국 훈장을 박탈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일정기 일본 제조업체와 맞설 유일한 민족 기업이었던 경성방직,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일보, 민족사학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민주당은 인촌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민족 자강운동과 독립운동 지원을 휴지 조각처럼 대우해 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인촌은 유진호 박사를 높여 재헌 헌법의 기초를 닦았으며 대지주임에도 자영농을 양산하는 과감한 토지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자유당의 이승만과 한민당의 김성수라는 걸출한 두 지도자를 가졌기에 신생국 민주주의에서 확립되기 어려운 양당제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야당 당수로서 인촌 김성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남과 인촌처럼 대립하면서도 상호 존중이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 동서화합, 국민 통합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문정권이 건국의 아버지들을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라를 부정하니까 국부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과 파괴의 역사를 쓰는 현 정권에 맞서 우리 당은 우남 이승만뿐 아니라 인촌 김성수 선생의 업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자각하여 진정한 긍정,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바른 길을 열어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사랑하고 인촌 김성수를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이곳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깃발 아래 함께 싸웁시다. 상호 존중의 다성학적 민주주의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힘 최고위의 일원으로서 앞장서 그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통하여 해병대에게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주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 각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먼저 움직이는 자가 결국 지켜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미경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했는데 5살 어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사내 아이 2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2대남,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됐습니다. 사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안아주면서 아이가 실수를 할 때 엄마도 실수를 하고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할 때 엄마도 시행착오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드디어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만 눈치를 보냐고. 그래서 격주로 돌아가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기로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공정, 불공정이었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똑같은 투자 조건, 똑같은 위험부담, 사회적 배경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도 핵심은 공정, 불공정입니다. 이들이 조국 사태 때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과 싸운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30 청년들에게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돼. 또 당연히 주식은 안 돼. 비트코인은 위험해.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입을 열었더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청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치솟는 집값에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코인과 비트코인과 주식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수순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집값을 치솟게 만든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고 부동산 대출 막아놓고 집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습 자본주의 때문이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대로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저도 이 안에 있으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책상 위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거 이제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답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다 받아서 여의도 연구소에 토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의도 연구소는 확 바꿔야 됩니다. 정책 산실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련되게 만들어서 다시 국민들께 선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그걸 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 불가능이라고 했던 해병대 독립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열정과 그 강인함과 그 치밀함과 그 논리력으로 여러분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강철부대 국민의힘, 국민의힘에는 정미경이 있습니다. 저는 군인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육군이셨습니다. 육군대이셨습니다. 저는 해병대로부터는 해병대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철의 여인 정미경 대처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맺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회 가서 일을 잘못하고 사고 치가지고 그 사고 치고 우리 당원이 다 똥바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당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늘 이기는 정당, 항상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 호남의 중심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어려운 호남 지역, 제주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 당을 이끌어온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당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가시고 흩어졌지만 여러분들은 늘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지켜온 당원의 중심, 그 중에서도 기관 당원을 우리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당원,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당비나 내고 당의 집회가 있으면 불려가서 박수부대로 전락하고 그러면서도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당원들에게 물어봅니까? 특히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호남 지역, 제주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당이 물어보고 의사결정했습니까? 특히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면서 혹시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면 당원들은 우경화되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원의 의사는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횡행합니다. 즉 당원의 의사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되어 있으니까 당원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당은 망하는 길이고 그러면 당원들은 당을 망치는 당의 적대 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당원을 이렇게 천대하는데 당원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 당의 당원이 100만 당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살펴보니 책임 당원의 숫자가 2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원이 떠나는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당원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데 당원의 사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책임당원의 이름부터 권리당원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원권을 지켜주겠다는 상징적 의사표시입니다. 권리당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대표 선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원을 다시 100만 당원으로 그래서 든든한 100만 주력군, 100만 대군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당당하고 늠름한 100만 당원으로서 100만 대군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이기는 국민의힘, 그것은 바로 위풍당당한 100만 당원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최고회의는 100만 당원을 주력군으로 하는 최고전략사령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최고전략사령부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늘 이기는 국민의힘, 선거면 항상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최고회의를 최고전략사령부로 만들고 저는 전략을 담당하는 전략 최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김재원이 나서서 선거 때마다 항상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지껏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꿋꿋하게 응원해주시고 또 지켜주신 여러분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짜 최고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배현진입니다. 오늘 5월의 이 마지막 주말, 공교롭게도 이 빛고울 광주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뜻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의 당원들께 가장 먼저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잘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정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슴 안에 뜨겁게 용솟음 치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정부였습니까? 아마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힘의 운명을 걸고 절체절명의 큰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큰 싸움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지도부는 과연 어떤 그림이며 어떤 틀을 갖춰야겠습니까? 이미 흘러간 옛물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쁘기만 한 꽃다발이어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무수한 계산들이 점쳐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수권정당 위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반드시 국민과 당원 앞에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세대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겠죠.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이념 전쟁, 진영 갈등, 그리고 지역 분열 조장,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조금 홀가분한 인물, 새로운 얼굴이 우리 당 지도부에 있어야겠죠. 제가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께 들었던 말씀,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면 너희에게 답이 나온다. 이것 배현진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 지도부를 쭉 놓고 원내대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몇 면이 앉아있으면 국민들과 당원들 보시기에 믿음 가는 사람이어야겠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세차게 분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선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엊그제 앞서서 많은 선배들께서도 오늘 이야기하셨지만 20% 넘는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의 불모지라는 이 호남과 제주에서
바로 이곳을 지킨 당원 동지들께서 만들어내신 결과입니다. 저는 2018년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입당해서 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선거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완전히 당 조직이 와해됐던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호남의 동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당권 후보였던 4선의 최재성 후보를 물리치고 어렵게 깃발을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불모지라고 해도, 완전히 무너진 집구석이라고 해도 신뢰를 지켜주셨던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역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드리는 멋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서 우리 당대표, 원내대표님 옆에 가장 신선한 새로운 최고위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기대, 여러분의 희망, 그 목소리 담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당원 동지들의 열렬한 지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 국민의 힘에 힘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뜨거운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새로운 힘의 초석을 저 배현진을 통해 놓아주시고 이왕이면 뭐라고요? 수석 최고위원으로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어떻게 들어갔죠? 수초에 발이 달렸을까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부하냐. 핵심 부하란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쎄, 저도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의 딸 조수진, 오늘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에서 초중고 나왔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엔 호남이 배출한 유일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호남인에게는 외할머니의 텐마루 같은 바로 이곳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연단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은 제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옛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1년 전 총선 때 우리는 이곳에서 당선자 단 한 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호남에선 거의 전 지역에 후보도 내지 못했습니다. 26년 전 강현옥 의원이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것, 그리고 이정현, 정운천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것, 이것만 봐도 분명한 퇴행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호남이 낳은 청백리,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호남이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든 곳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주신 이곳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공이 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또 역대 대선의 결과는 호남의 지지 없이는 집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호남이 딸인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그것도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된다면
국민께서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DJ는 영남 출신 노무현을 발탁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남 출신 조수진을 크게 키워서 정권 창출하고 국민 통합도 이뤄냅시다. 당도 확 바꾸고 정권도 확 바꿉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아직 호남에선 민주당이라는 이름 석자에 애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DJ나 민주당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완전히 다른 정당입니다. DJ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편가르기로 국민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어디에 DJ가 있습니까? 친문 패권주의에 진저리 치면서 오래전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김대중의 사람들, 우리 다시 모십시다. 바로 그런 역할에도 저 조수진이 나서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위대한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신군부의 총칼에도 맞섰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18의 명예는 DJ의 영원한 친구 YS가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호남 사람을 참모로만 쓰고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장기적 관점에서 키워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달구벌과 빛고일 있는 달빛 내륙척도 빨리 열게 합시다. 새만금 광간 고속도로 빨리 연결해서 대구 경북의 물류를 군산항에서 중국으로 실어나르게 합시다. 호남을 위해서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호남의 딸, 호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정치의식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민심은 다른 곳의 민심과 달라서는 안 됩시다.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호남의 딸,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권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